포토샵에서 리플릿 이미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리플릿 레이어를 하나 더 준비를 해 봤고, 이 똑같은 이미지에 리플릿 그래픽 이미지를 입혀 보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배경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이미지를 지금 현재는 이런 표시가 나 있는 고급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레이어 레스터화를 시켜줍니다. 레스터화를 시키는 이유는 합성할 때 그래야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표지면과 뒷표지면을 집어넣을 건데요,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대략적으로 맞춰줍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된 것 같고, 엔터를 치면 모양이 확정이 됩니다.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은 날려도 되겠죠. 이쪽 두 면을 이렇게 합성을 시킬 건데요,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잘라내 보겠습니다. 선택 영역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잘라낼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패더 값은 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해줘야 합니다. 영역이 잡혔죠.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X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레이어 1, 이렇게 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밑에 리플릿 레이어를 선택한 뒤에 이번엔 뒤쪽 표지를 선택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 툴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X, 다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 2라고 하면서 자동으로 새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리플릿 이미지는 필요가 없겠죠. 삭제해 버립니다. 선택한 뒤에 딜리트. 자, 레이어 1번, 일단 항상 합성을 할 때는 어느 한쪽의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쪽 모서리, 이 꼭지점을 여기에 맞춰 주겠습니다. 기준을. 그 다음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 변형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지금 사이즈를 좀만 더 키워 보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키우고, 엔터,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영역을 선택해 주고, 이번엔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죠. 그 상태에서 꼭지점을 선택하면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성할 부분의 종이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꼭지점을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흰색 면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엔터. 두 번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좀 키워준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를 누르고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커서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꼭지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강 맞춰주고, 이게 너무 그냥 이대로 해버리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조금 투명도를 줄 겁니다. 1번 레이어가 이거죠. 이 상태에서 어둡게 하기나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각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그 질감들이 미세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성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곱하기를 해주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좀 더 낮춰주게 되면 좀 더 종이의 질감이 느껴지게 되겠죠. 불투명도 한 72,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여기서도 한 72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덮여 있죠. 이건 간단하니까 그냥 지우개로 지워도 되는데, 합성할 땐 기본적으로 항상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했으면 브러쉬 선택,
그리고 여기를 정경색을 검은색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커서를 좀 키워주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부드러운 브러쉬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F5키 눌러 가지고 간격을 이렇게 벙벙하면 안 되니까 1%로 맞춰주고 다시 F5키 누르고, 지금 이 손가락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줄 건데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맞게 대강 이렇게 지워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좀 그림자를 해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림자가 뭐 없어도 어색하진 않은데, 지금 이제 그림자를 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이 레이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어둡게 할 건데, 자, 어둡게 할 때는 번 툴로 해주면 되겠죠. 이 닷지 툴은 밝게 하는 도구, 번 툴은 어둡게, 태우다 입니다. 키보드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서를 크기를 변경해주고, 지금 기본 중간 영역으로 돼 있죠. 중간 영역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노출 양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 25 정도로 돼 있었는데 그대로 해주고, 여기다 비벼주면 되는 겁니다. 이 레이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쪽이 밝은 부분이라 잘 티가 안 나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를 밝은 영역을 해줍니다. 그럼 밝은 영역이 집중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노출 빈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높여보면 100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이 어둡게 되는 거고요. 노출을 낮춰서 40%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스며시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지금도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이걸 너무 많이 파줘서 그런 거고, 이건 좀 이제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주고 브러쉬에서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없어졌던 게 생기죠. 여기를 좀만 더 자연스럽게, 너무 날라갔으니까 좀 생기게 해보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좀 약하게 나타나게, 너무 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겉대를 스며시 이렇게 지워줍니다. 지금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이 다시 생겼는데, 이건 또 다시 정경색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키보드 X를 누르면 이렇게 정경색과 배경색이 바뀝니다. 브러쉬 검은색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위에를 비벼주면 그림이 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흰색을 해주면 다시 복구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했다 치고, 이제 이렇게 선이 넘어간 부분들도 처리를 해줘야겠죠. 레이어 마스크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냥 지우개로 간단하게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좀 세밀하게 안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렇게 합성을 하고 나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로 이렇게 가려진 부분은 파주고, 그리고 그림자를 적절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색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화면에 있는 그 그림자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림자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지금 이쪽 부분이 좀 그림자가 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이렇게 그림자를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지금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노출을 한 18%, 커서 크기를 좀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비벼주는 겁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이쪽이 어두워졌고, 여기도 좀 그림자가 있죠. 미세하게 이쪽 그림자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쪽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이렇게 조금씩 그림자를 비벼서 어둡게 해줍니다. 여기도 미세하게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만 비벼주겠습니다. 자, 합성을 하는 방법을 저는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
목업에다 합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작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래픽을 입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래픽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